결혼식 당일, 신부인 지은은 예식장 복도에서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신랑에게 미안해, 나 여자를 사랑해 라고 고백했다. 그 말 한마디에 예식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지은의 가족은 충격에 휩싸여 그녀를 끌고 나가려 했지만 그녀는 이미 도망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그날 밤, 지은은 오랜 친구의 여동생 민지에게 전화를 걸어 도와줘.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해? 라고 속삭였다. 지은은 서울의 번화한 거리에서 자란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28살,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하며 주변에서 부러움을 사는 삶을 살고 있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오랜 세월 숨겨온 비밀이 있었다. 그녀는 여성을 사랑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느껴온 감정이었지만 보수적인 가족과 사회의 시선 때문에 억누르고 살았다. 부모님은 그녀를 완벽한 딸로 키웠고 결혼은 그 완벽함의 정점이었다. 신랑은 아버지의 지인 아들이었고 모든 게 순조롭게 흘러가는 듯했다. 하지만 결혼식 전날, 지은은 민지와의 만남을 떠올리며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민지는 지은의 오빠와 같은 대학을 다니던 후배였다. 25살,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는 그녀는 지은을 처음 만난 순간부터 끌렸다. 그들은 지은의 오빠 결혼식에서 처음 인사했지만 이후 우연히 카페에서 재회하며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민지는 자신의 성적 지향을 숨기지 않고 살았지만 지은처럼 가족의 압박을 받는 사람은 아니었다. 그녀의 부모는 진보적이었고 민지의 선택을 존중했다. 하지만 지은과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민지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기 시작했다. 언니, 나도 언니를 좋아해. 그 고백은 작년 여름 한강공원에서 나왔다. 지은은 그 말을 듣고 도망쳤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결혼식 당일의 충격은 지은의 가족에게 치명적이었다. 아버지는 사업가로 체면을 중시했다. 내가 어떻게 그는 지은을 보며 말을 잇지 못했다. 어머니는 울면서 우리 집안 망신이야 라고 소리쳤다. 지은은 집으로 끌려가 감금되다시피 했다. 하지만 그녀는 창문을 통해 탈출했다. 민지의 집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민지야, 나 이제 돌아갈 수 없어. 민지는 즉시 문을 열어주었고 두 사람은 밤새 대화를 나눴다. 언니, 왜 이제야? 민지의 물음에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두려웠어. 가족, 사회, 모든 게. 그날부터 지은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가족은 그녀를 찾기 위해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 지은의 오빠는 민지를 의심하며 연락했다. 너, 지은이랑 무슨 관계야? 민지는 거짓말로 넘겼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했다. 지은은 직장을 그만두고 민지의 집에 숨어 지냈다. 두 사람은 함께 요리를 하고 산책을 하며 서로를 알아갔다. 하지만 이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지은의 어머니가 민지의 집을 찾아온 것이다. 우리 딸 데려와. 그녀의 외침에 지은은 문 뒤에서 몸을 숨겼다. 민지는 지은 언니는 여기 없어요 라고 대답했지만 어머니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했다. 지은은 그날 밤 민지에게 말했다. 나, 가족을 버릴 수 있을까? 민지는 지은의 손을 잡으며 언니가 행복하면 돼. 하지만 나도 두려워.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제 단순한 사랑이 아니었다. 사회의 시선, 가족의 압박, 그리고 자신의 내면적 갈등이 얽혀 있었다. 지은은 매일 밤 악몽을 꾸었다. 결혼식 당일의 혼란, 신랑의 상처받은 얼굴, 부모의 절망. 내가 잘못한 걸까? 그녀는 자문했다. 민지는 그런 지은을 안아주며 아니야. 사랑은 잘못이 아니야 라고 위로했다. 하지만 민지도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기 시작했다. 지은의 가족이 그녀를 괴롭히기 시작한 것이다. 익명의 전화, 협박 메시지. 우리 딸 건드리지 마. 지은은 결국 결단을 내렸다. 민지야, 나 부모님 만나볼게. 그녀는 카페에서 어머니를 만났다. 엄마, 미안해. 하지만 나, 민지를 사랑해. 어머니는 충격에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왜 그래? 대화는 격렬해졌다. 어머니는 지은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너는 항상 착한 애였어. 왜 이제 와서? 라고 울었다.
지은은 엄마, 나도 착하게 살려고 했어. 하지만 이게 나야 라고 대답했다. 어머니는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 지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다. 민지는 지은을 기다리며 불안에 떨었다. 언니, 괜찮아. 지은이 돌아오자 두 사람은 포옹했다. 하지만 이 만남은 새로운 갈등의 시작이었다. 지은의 아버지가 민지의 직장에 찾아온 것이다.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가졌어. 그는 민지를 협박했다. 민지는 저는 지은 언니를 사랑할 뿐이에요 라고 대답했지만 아버지의 눈빛은 차가웠다. 사랑? 그건 병이야. 그 말에 민지는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부모에게 털어놓기로 했다. 엄마, 아빠. 나 지은 언니랑 사귀고 있어. 부모는 놀랐지만 내 행복이 제일이야 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은의 가족은 달랐다. 지은은 매일 자신의 선택을 의심했다. 민지야, 나 때문에 내 삶이 망가질까 봐 두려워. 민지는 함께라면 괜찮아 라고 답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사회의 시선도 문제였다. 거리에서 손을 잡으면 사람들이 쑥덕거렸다. 저 여자들, 이상하지 않아? 그런 말들이 지은의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블로그에 익명으로 글을 썼다.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댓글은 양극화되었다. 지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비난도 쏟아졌다. 정신 차려. 가족 생각해.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지은은 민지와의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다. 우리 해외로 갈까?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지은의 오빠가 민지의 집을 찾아왔다. 지은아,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 아프셔. 지은은 문을 열고 오빠를 마주했다. 오빠, 나 행복해. 오빠는 행복? 이게 행복이야? 가족을 버리고 대화는 싸움으로 번졌다. 오빠는 지은을 끌고 가려 했지만 민지가 막아섰다. 그만해요. 그날 밤 지은은 민지에게 미안해. 나 때문에 라고 말했다. 민지는 언니, 우리 함께 이겨내자 라고 답했다. 하지만 갈등은 깊어져만 갔다. 지은의 선택은 가족 내에 더 큰 파장을 일으켰다. 아버지는 사업 파트너들에게 딸이 아파서 결혼이 취소됐다고 거짓말을 했지만 소문은 퍼졌다. 그 집 딸이 동성애자래. 그런 말들이 아버지의 귀에 들어오자 그는 분노했다. 어머니는 매일 울며 지은의 사진을 보며 내 새끼, 왜? 라고 중얼거렸다. 오빠는 지은을 설득하기 위해 여러 번 연락했지만 지은은 받지 않았다. 대신 민지와의 일상이 그녀의 유일한 안식처가 되었다. 두 사람은 아침에 함께 커피를 마시고 저녁에 산책하며 대화를 나눴다. 민지야, 너 없었으면 나 어떻게 됐을까? 지은의 말에 민지는 미소 지었다. 언니, 나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평화는 깨지기 쉽다. 지은의 직장 동료가 그녀를 찾아왔다. 지은 씨, 회사에서 소문이. 지은은 이미 그만둔 상태였지만 동료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내가 여자를. 지은은 그게 왜? 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상처받았다. 사회의 정형화된 시선이 그녀를 짓눌렀다. 민지도 프리랜서 작업 중 클라이언트로부터 개인 생활이 안정적이지 않으면 일 못 맡겨 라는 말을 들었다. 내가 왜? 민지는 항의했지만 클라이언트는 사회가 그렇잖아 라고 답했다. 두 사람은 점점 고립되었다. 지은은 상담소를 찾았다. 저 동성애자예요. 가족이 반대해요. 상담사는 천천히 대화하세요 라고 조언했지만 지은은 이미 늦었어요 라고 말했다. 상담 후 그녀는 민지에게 나 제대로 된 선택이었을까? 라고 물었다. 민지는 언니의 마음이 진심이면 돼 라고 답했지만 자신도 갈등했다. 민지의 친구들은 지은 언니 때문에 내 삶이 힘들어지네 라고 말했다. 민지는 사랑이니까 라고 대답했지만 친구들의 말은 가시처럼 박혔다. 갈등은 고조되었다. 지은의 아버지가 민지의 부모를 찾아갔다. 당신들 딸 때문에 우리 가족이 파탄났어. 민지의 아버지는 아이들 선택을 존중하세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은의 아버지는 그건 선택이 아니야. 잘못이야 라고 소리쳤다. 이 만남은 두 가족 간의 전쟁을 선포한 셈이었다.
지은은 이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졌다. 민지야, 내 가족까지. 민지는 괜찮아. 우리 부모님은 이해해 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지의 어머니는 걱정했다. 민지야, 내가 행복하면 좋지만 사회가. 지은은 자신의 내면을 직시하기 시작했다.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그녀는 책을 읽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참여했다. 그곳에서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만났다. 나도 가족과 싸웠어. 하지만 후회 안 해. 그런 이야기들이 지은에게 힘을 주었다. 민지와 함께 LGBT 행사에 참석했다. 여기서 우리는 정상적이야. 하지만 행사 후 지은은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라고 말했다. 민지는 언니, 내가 원하면 이라고 답했다. 갑작스러운 반전이 일어났다. 지은의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 때문에 오빠의 전화에 지은은 병원으로 달려갔다. 엄마, 어머니는 눈을 뜨며 지은아, 왜 왔어? 라고 물었다. 지은은 미안해. 엄마, 어머니는 내가 행복하면. 하지만 난 이해 못해 라고 말했다. 이 대화는 지은의 마음을 흔들었다. 엄마를 버릴 수 없어. 그녀는 민지에게 잠시 떨어져 있어야 할 것 같아 라고 말했다. 민지는 충격을 받았다. 언니, 왜? 지은은 가족 때문에 라고 답했다. 민지는 배신감을 느꼈다. 언니, 나 때문에 가족을 포기한 거잖아. 그런데 이제 두 사람은 처음으로 싸웠다. 민지야, 나도 힘들어. 지은의 외침에 민지는 그럼 나 혼자 버티라고 라고 대답했다. 싸움 후 민지는 집을 나갔다. 지은은 홀로 남아 울었다. 내 선택이 잘못이었나? 다음 날 민지는 돌아왔지만 관계는 어색해졌다. 언니, 천천히 생각해. 하지만 긴장은 여전했다. 지은은 어머니를 간호하며 가족과 시간을 보냈다.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와 라고 말했다. 지은은 민지 없이 못해 라고 대답했다. 아버지는 그 애 버려 라고 강요했다. 지은은 갈등했다. 아빠, 왜 이해 못해? 아버지는 사회가 안 받아줘 라고 말했다. 이 대화는 지은의 결의를 다지게 했다. 나, 민지랑 살 거야. 하지만 어머니의 병세가 악화되자 지은은 다시 흔들렸다. 민지는 지은의 선택을 기다리며 자신의 삶을 돌아봤다. 나, 지은 언니 없이 살 수 있을까? 그녀는 친구에게 털어놓았다. 너무 힘들어. 친구는 포기할 때 포기해 라고 조언했다. 민지는 못해 라고 답했다. 지은이 병원에서 돌아오자 두 사람은 다시 대화했다. 언니, 내 마음이 중요해. 지은은 민지야, 나 너 없인 안 돼 라고 말했다. 하지만 가족의 압박은 계속되었다. 오빠가 민지를 찾아와 지은이 내 탓이야 라고 비난했다. 민지는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라고 대답했다. 고조되는 드라마 속에서 지은은 최종 결단을 내렸다. 가족과 민지, 둘 다 포기 못해. 그녀는 가족 모임을 제안했다. 모두 모여 이야기하자. 하지만 이 모임은 새로운 충돌을 예고했다. 가족 모임은 서울의 한 카페에서 열렸다. 지은, 민지, 지은의 부모와 오빠가 마주 앉았다. 분위기는 얼음장 같았다.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지은아, 이게 무슨 짓이야? 지은은 아빠, 제발 들어주세요. 저 민지 사랑해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내가 왜? 오빠는 민지 씨.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민지는 죄송해요. 하지만 사랑은, 대화는 감정적으로 흘러갔다. 아버지는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 결혼도 못하고 아이도 못 낳고. 지은은 그게 왜 문제예요? 행복하면 돼요. 모임은 격렬했다. 어머니가 내가 너 키운 보람이 라고 울자 지은도 울었다. 엄마, 미안해. 민지는 조용히 지켜봤지만 속으로는 상처받았다. 나 때문에. 모임 후 지은의 가족은 생각할 시간 줘 라고 말했다. 지은과 민지는 집으로 돌아왔다. 민지야, 어떻게? 민지는 언니, 내가 결정해 라고 답했다. 하지만 민지도 자신의 내면을 직시했다. 나, 지은 언니를 위해 얼마나 희생할 수 있을까?
사회적 압박은 더 커졌다. 지은의 옛 친구들이 너 미쳤어? 라고 연락했다. 지은은 내 삶이야 라고 대답했지만 친구들은 멀어졌다. 민지도 클라이언트가 줄었다. 이미지가 그녀는 새로운 일을 찾았지만 쉽지 않았다. 두 사람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했다. 민지야, 미안해. 지은의 말에 민지는 함께라면 괜찮아 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지은은 블로그에 자신의 이야기를 썼다. 동성애자로 사는 나, 조회수는 폭발적이었다. 지지 댓글도 있었지만 악플도 쏟아졌다. 가족 버린 년, 그런 말들이 지은을 괴롭혔다. 민지는 무시해 라고 위로했지만 자신도 상처받았다. 우리, 왜 이렇게 살아야 해? 지은은 사회가 바뀌어야 해 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LGBT 단체에 가입했다. 그곳에서 비슷한 커플을 만났다. 우리도 싸웠어. 하지만 이겼어. 그런 이야기들이 희망을 주었다. 하지만 반전이 일어났다. 지은의 오빠가 민지를 고소하려 했다. 유혹죄, 터무니없는 이유였지만 오빠의 분노였다. 지은은 오빠를 만나 그만해 라고 소리쳤다. 오빠는 너 때문에 엄마 아프셔 라고 대답했다. 지은은 나도 아파 라고 말했다. 이 대화는 오빠의 마음을 조금 흔들었다. 지은아, 정말 행복해? 지은은 응, 오빠는 생각해볼게 라고 말했다. 민지는 지은의 가족과 단독 만나기로 했다. 아주머니, 지은 언니 행복하게 할게요. 어머니는 내가 왜? 라고 물었다. 민지는 사랑하니까요 라고 답했다. 어머니는 이해 못해 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만남은 작은 변화를 가져왔다. 어머니가 지은에게 전화했다. 민지. 착한 애네. 지은은 희망을 느꼈다. 엄마, 고마워. 그러나 아버지는 여전했다. 절대 안 돼. 그는 지은을 설득하기 위해 옛 사진을 보냈다. 내 어린 시절, 지은은 추억에 젖었지만 지금의 나를 봐요 라고 답했다. 민지와 지은은 여행을 떠났다. 제주도로. 여기서 우리만의 시간을, 바다를 보며 두 사람은 키스했다. 민지야, 영원히 함께. 하지만 여행 중 지은의 어머니가 다시 입원했다. 지은아, 와. 지은은 서둘러 돌아왔다. 병원에서 지은은 가족과 마주쳤다. 엄마, 미안해. 어머니는 내 행복. 중요해 라고 속삭였다. 이 말은 지은의 마음을 바꾸었다. 가족과 민지, 화해할 수 있을까? 민지는 병원에 왔지만 아버지가 막았다. 너는 안 돼. 민지는 지은 언니를 위해 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나가 라고 소리쳤다. 민지는 울며 나갔다. 지은은 민지에게 미안해 라고 말했다. 민지는 언니, 가족 먼저 챙겨 라고 답했다. 하지만 이 선택은 민지의 상처를 깊게 했다. 나, 버림받은 기분이야. 지은은 아니야. 사랑해 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다시 싸웠다. 민지야, 이해해줘. 민지는 언니가 이해 안 해 라고 대답했다. 관계는 위기였다.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지은은 어머니와 깊은 대화를 나눴다. 엄마, 왜 반대해? 어머니는 사회가. 내가 힘들까 봐 라고 말했다. 지은은 엄마, 나 행복해 라고 답했다. 어머니는 천천히. 받아볼게 라고 말했다. 이 변화는 희망의 불씨였다. 하지만 아버지의 완강함은 여전했다. 어머니의 퇴원 후 가족은 다시 모였다. 이번에는 민지도 초대되었다. 아버지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어머니가 들어보자 라고 말했다. 민지는 지은 언니를 사랑해요. 행복하게 할게요. 아버지는 어떻게? 사회에서 민지는 함께 이겨낼게요 라고 답했다. 대화는 길었고 감정적이었다. 오빠는 지은아, 내 선택 존중할게 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아직 안 돼 라고 했지만 어머니의 설득으로 생각해볼게 라고 마무리했다. 지은과 민지는 희망을 느꼈다. 민지야, 될 것 같아. 하지만 사회의 벽은 높았다.
지은은 새 직장을 찾았지만 면접에서 개인 생활은 이라는 질문을 받았다. 상관없어요 라고 답했지만 불합격 통보가 왔다. 민지도 비슷했다. 우리 사업해볼까? 두 사람은 카페를 열기로 했다. 우리만의 공간, 준비 과정에서 두 사람은 더 가까워졌다. 민지야, 고마워. 하지만 배신이 기다리고 있었다. 지은의 옛 신랑이 나타났다. 지은 씨, 왜 그랬어? 그는 상처받은 채로 내가 나를 속였어 라고 말했다. 지은은 미안해. 하지만 신랑은 내 가족이 나한테 사과했어 라고 말했다. 이 만남은 지은의 죄책감을 키웠다. 민지야, 내가 잘못한 거지. 민지는 아니야. 솔직한 게 맞아 라고 위로했다. 사회적 논란이 일어났다. 지은의 블로그가 유명해지자 미디어가 관심을 보였다. 동성애자 여성의 고백, 인터뷰 요청이 왔다. 지은은 할까? 민지는 내 목소리를 내라고 격려했다. 인터뷰에서 지은은 사랑은 성별이 아니에요 라고 말했다. 반응은 엇갈렸다. 지지자도 있었지만 반대 시위도 일어났다. 가족 파괴자, 그런 플래카드가 지은을 아프게 했다. 민지는 지은을 보호하려 했지만 자신도 타겟이 되었다. 익명 게시판에 민지, 유복녀라는 글이 올라왔다. 민지는 무시해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두려웠다. 언니, 우리 그만할까? 지은은 안 돼. 함께해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더 강해지기로 했다. LGBT 커뮤니티에서 도움을 받았다. 함께 싸우자. 가족의 변화가 서서히 왔다. 어머니가 민지에게 요리를 가르쳐 주었다. 민지야, 지은이 좋아하는 거 민지는 감사해요 라고 말했다. 오빠도 미안해 라고 사과했다. 아버지는 여전히 멀었지만 카페 오픈 축하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지은은 아빠, 고마워 라고 답했다. 카페 오픈 날, 가족이 왔다. 어색했지만 시작이었다. 하지만 새로운 갈등이 생겼다. 민지의 옛 연인이 나타났다. 민지, 나랑 다시. 그녀는 과거 여자친구였다. 민지는 이미 끝났어 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은은 질투했다. 민지야, 아직 감정 있어? 민지는 아니야 라고 답했지만 지은은 불안했다. 이 사건은 관계를 흔들었다. 언니, 믿어줘. 지은은 미안, 두려워. 카페 사업은 성공적이었다. 손님들이 커플 카페래라고 소문냈다. 지지자들이 모였다. 하지만 반대자도 있었다. 여기 가지 마. 온라인 공격이 시작되었다. 지은과 민지는 포기 안 해라고 말했다. 가족의 지지가 힘을 주었다. 어머니가 지은아, 자랑스러워 라고 말했다. 아버지도 서서히 변했다. 민지, 우리 가족 돼. 고조되는 감정 속에서 지은은 민지에게 프로포즈했다. 민지야, 나랑 결혼할래? 민지는 응, 라고 답했다. 하지만 한국에서 동성 결혼은 불가능했다. 해외에서 두 사람은 계획을 세웠다. 가족에게 알렸다. 어머니는 축하해 라고 말했다. 오빠는 좋아, 아버지는 침묵했지만 반대하지 않았다. 결혼 준비 중 지은은 자신의 여정을 돌아봤다. 많이 아팠지만 후회 안 해. 민지도 언니 만나서 행복해.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결혼식 날, 작은 모임에서 두 사람은 서약했다. 영원히 함께, 가족이 지켜봤다. 아버지가 지은아, 행복해라 라고 말했다. 이 말은 모든 걸 상징했다. 결혼 후, 지은과 민지의 삶은 안정되었다. 카페는 번창했고, 사회적 지지도 늘었다. 하지만 여전히 도전이 있었다. 아이 문제는 사람들이 물었다. 지은은 우리 방식으로 살 거야 라고 답했다. 민지는 입양을 고려했다. 함께 키우자. 가족은 서서히 받아들였다. 어머니가 손주 기대해 라고 농담했다. 아버지는 민지, 딸처럼 일하고 말했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는 남아 있었다. 지은은 가끔 악몽을 꾸었다.
결혼식 당일 민지는 위로했다. 지금 행복하잖아. 두 사람은 여행을 다니며 추억을 쌓았다. 민지야, 고마워. 사회도 변하고 있었다. 법 개정이 논의되었다. 동성 결혼 합법화, 지은은 캠페인에 참여했다. 우리 목소리를. 오빠의 결혼식에서 지은은 민지와 함께 참석했다. 가족이 환영이라고 말했다. 신랑의 가족도 이해해라고 했다. 이 순간은 승리였다. 하지만 지은은 아직 멀었어 라고 생각했다. 사회의 편견은 여전했다. 직장에서 커밍아웃 한 동료가 해고되었다. 지은은 도와주자 라고 말했다. 민지는 책을 쓰기로 했다. 우리 이야기, 지은은 좋아 라고 격려했다. 책 출간 후 반응은 뜨거웠다. 감동적, 하지만 비난도 있었다. 도덕 파괴, 두 사람은 무시해 라고 말했다. 가족의 지지가 컸다. 아버지가 자랑스러워 라고 말했다. 시간이 흘러 지은과 민지는 30대 중반이 되었다. 카페는 체인으로 성장했다. LGBT 친화적 공간, 젊은이들이 모였다. 언니들처럼 살고 싶어요. 지은은 용기 내라고 조언했다. 민지는 사랑은 자유야 라고 말했다. 하지만 새로운 시련이 왔다. 어머니의 건강이 다시 악화되었다. 지은아, 내 탓 아니야. 지은은 엄마, 사랑해 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민지. 잘 부탁해 라고 속삭였다. 어머니의 죽음은 가족을 뭉치게 했다. 장례식에서 민지는 가족처럼 서 있었다. 아버지는 민지, 고마워 라고 말했다. 상실 후, 지은은 우울했다. 엄마 없이 민지는 나 있어 라고 위로했다. 두 사람은 더 강해졌다. 함께라면 사회활동을 늘렸다. 권리 투쟁, 미디어에 출연했다. 우리처럼 사는 사람들 위해 반대 시위가 있었지만 지지자도 많았다. 지은은 자신의 선택을 돌아봤다. 후회 없어. 민지도 최고의 결정. 가족은 완전히 화해했다. 오빠의 아이가 이모들이라고 불렀다. 아버지는 행복해라 라고 말했다. 이야기의 끝에서 지은과 민지는 바다를 보며 앉았다. 민지야, 우리 잘했지. 민지는 응,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논쟁적이다. 사랑이 성별을 초월할 수 있는가? 사랑하는 사람이 같은 성별이라면 가족을 포기하는 선택이 옳은가?